명제는 참거짓이 확실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그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이냐 거짓이냐가 확실해야 돼. 애매하면 그거는 명제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 곰수학 선생님이 잘생겼다. 이거는 참거짓을 따지기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 3은 5의 약수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 확실하지? 이런 게 명제라고. 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명제가 참거짓 확실한 애들만 따질 거야. 중학교였으면은 이게 참이야 거짓, 그러니까 명제야 아니야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왔을 건데 고등학생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두 번째, 자, 명제를 부정할 때 만약에 어떤 명제를 3은 5의 약수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부정인 명제, 부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뭇은 뭐뭇이다라고 끝난다면 부정은 뭐뭇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명제가 P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붙여.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읽어보자면 not P라고 읽는 거야. 이해가지? P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부정한 거다. 그럼 이거 한글로 표시한다면 3은 5의 약수다라고 했으니까 3은 5의 약수가 아니다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명제에 아예 그냥 부정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또 부정을 하면은 물결이 돼버리지. 그럼 우리가 그 여집합에 여집합 할 때 상쇄된다고 배웠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3은 5의 약수가 아닌 게 아니다. 맞다는 얘기지. 이런 식인 거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자, 이게 일단 명제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 자, 소수는 홀수다라고 얘기한다면 참거짓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소수부터 한번 보자. 소수 뭐 있어? 2, 3, 5, 7, 점점점 있고, 그 다음에 홀수는 1, 3, 5, 7, 점점점 있지. 자, 그러면 소수는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게 사실은 소수의 대부분은 다 홀수긴 해. 딱 하나 누구 빼고? 2 빼고. 2는 홀수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 명제는 거짓이야. 확실하게. 왜?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주 나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짓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맞는 거야. 2번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맞는 말이지? 이거는 참이기 때문에 이제 명제가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 명제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줘야 돼. 이 명제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변수를 포함한, 그러니까 x나 뭐 a라는 a 같은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아니면 식 이런 것도 들어있으면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이 안 되거든. 예를 들면 x는 홀수다라고 한번 해봐. x가 뭔데? 모르지. 근데 그걸 보고 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x가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조건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x가 1이면 참인데 2면은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px, qx. 그 왜 나머지 정리 배울 때 마냥 이렇게 그냥 x를 포함한 식이라는 뜻이야. 그냥 별거 없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더 자주 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 3번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x는 홀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이 있어. 이 조건에 맞는 집합을 한번 모아보자. 얘가 참이 되는 애들. 홀수 집합 뭐 있어? 1, 3, 5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겠지. 무한집합.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 됐지? 그래서 명제에는 집합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둘이 이제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 얘기할 때 뭐 진리집합이라는 설명까지도 안 가고 그냥 자 이거 집합으로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아들어야 돼. 예를 들면 조건이 4의 약수다. 그럼 4의 약수에 해당하는 집합이 뭐 있어? 1, 2, 4겠지. 그래서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집합은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집합에서 배웠던 표현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조건 P 또는 동그라미 쳐봐. 조건 Q라고 한다면 자, 이제 외워라 이거야. 또는이 들어가면 이걸 진리집합에서는 합집합으로 표현해. 또는. 자, 그리고 조건 P 그리고 Q 그리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이거 외워야 돼. 자, 여기는 조건 not P야. not P는 부정이잖아. 그럼 집합으로는 어떻게 되게?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은 집합에선 여집합이다. 그럼 얘도 뭐야? Q의 여집합. 자, 그리고 또는 어떻게 바꿔라? 합집합으로.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집합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not P네 뭐라고 써? P의 여집합. not Q네 뭐라고 써? Q의 여집합.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교집합으로. 이해가지? 자, 아까 명제 마냥 조건도 부정을 할 수가 있거든. P라고 쓰는데 부정하면은 not P 라고 이제 쓰고, P가 아니라는 뜻이야. 기호로. 자, 그럼 아까 설명해 줬듯이 집합으로는 대문자로 쓰고 not P 같은 경우는 P가 아닌 거니까 여집합이다. 아까 중간에 설명했던 내용이야. 자, 그리고 6번이 되게 중요해. 부정의 예시. 이거는 사실 어떤 책에 이렇게 막 정리되어 나와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어떻게 써? 조건 P? 부정. 다시. P가 아닌 거니까 부정 어떻게? not P. 미안해. 집합이 아니야. 그냥 부정만. 그러니까 P를 부정하면 어떻게? not P. Q를 부정하면 not Q. 그 다음에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부정을 하라고 하면 이 문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거꾸로 반대인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not P는 뭐라고 써야 돼? not P의 부정? 얘는 not P에다가 또 부정하는 거니까 그냥 P가 되는 거지. not Q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겠고. 이해가지? 자, 그리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은 반드시 수직선에다 그림 그려줘.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자, 봐봐. 3보다 크다지? 일단 부정이니까 반대 방향이겠지. 3보다 크다의 반대가 뭐야? 작다야. 그리고 여기에는 3이 포함이 안 됐었지. 그럼 부정이면 포함시켜줘야 돼. 이해가? 아예 반대 방향. 자, 얘는 어떻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방향 반대로 바꿔야겠지? 그리고 여기는 색칠되어 있던 거를 비워줘야지. 이해가지? 이런 식이다. 자, 그 다음에 x가 3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부정은 3이다. x가 2다 라고 하면 부정은 2가 아니다. 자, 그리고 또는이니까 뭘로 바꿔라? 그리고로 바꿔라.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반복되지? 그런 내용들이다.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일단 P부터 한번 볼까? P는 방정식이야. 4x-8은 0이다. 그러면 이거 x 계산하면 2지.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not P라고 하면은 이게 P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전체 집합을 한번 보면은 1, 2, 3, 4, 5야. 그 중에 2가 아니래. 2만 빼고 나머지 다 쓰면 돼. 뭐라고 써야 돼? 비어집합 1, 3, 4, 5가 되겠지. 이해가지? 자, 요건 약간 난이도를 올려서 not P야. 일단 P부터 한번 볼까? P는 지금 현재 이렇게 1부터 4까지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얘는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not P라고 한다면은 not P는 일단 이거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P4도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긴 아까 비어져 있었지. 그럼 색칠. 여긴 색칠돼 있었지. 그럼 여긴 비어놔. 이게 not P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려봐야 돼. 무조건 그림이야. 이거 이 상태로 풀면은 틀려. 100% 틀려. not P. 자, 그럼 Q는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3보다 작다야. 또는 5보다 크다. 자, 그거에 지금 보니까 또는이지. 자, 봐봐. 또는 무슨 집합이야? 이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거를 다 더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그리고 여기야. 이해가? 정답을 쓰려면 3보다 작다, 이쪽은 4보다 크다 라고 써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집합에서 부등식에서 두 개를 합치는 경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 2차 부등식에서는 교집합, 그러니까 연립부등식 할 때는 교집합의 개념을 배워서 그건 익숙한데, 이렇게 합집합으로 더해버리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색칠하는 부분 다가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잘 들어봐. 지금 이쪽도 정답이고 이쪽도 정답인 거지.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또는을 써야 될까? 그리고를 써야 될까? 또는이야. 조심해야 돼. 이게 정답이다. 그 다음에 명제라는 거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조건이야.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조건이야. 그래서 조건 두 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뭐뭐이면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앞뒤로 두 개가 붙어버리면 그게 이제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조건은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란 말이야.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명제는 어떻게 했냐면 참 거짓이 확실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참 거짓이 불확실한 애들 두 개를 모아 놓으면 명제가 되는 거야. 참 거짓이 확실해질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x가 1이다 이면 x 플러스 3은 4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 이 앞에 있는 게 조건 p인 거야. 뒤에 있는 게 이제 조건 q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x는 1이다. x가 뭘지 몰라. 그래서 1이랑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해 버리면 이게 참거짓이 확실한 문장이 돼 버리는 거야. 이해감? 이게 이제 명제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야. 기본적인 구성. 근데 한번 해봐. x 1이면 여기다 1 한번 넣어봐. 1 더하기 3은 4다. 맞지? 이런 건 참이 되는 거라고. 이해감? 앞에서 아예 그냥 그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뭐뭐 이면이라는 단어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가정, 뒤에 있는 건 결론이라고 해.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단어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럼 언제 명제가 참이고 언제 명제가 거짓이냐 이건데, 이거는 내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 써 있는 이 내용만 이제 참거짓을 따지는 방법이 되진 않아. 여러 가지야.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얘가 이제 기본이 돼. 일단 봐봐. P이면 Q이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쳐. 이걸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거든. P이면 Q이다. 이때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을 해봤을 때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하면, 부분집합 포함을 하면 그때 참이야. 이해가? 근데 한 개라도 포함을 못하는 게 있다. 그럼 그때는 거짓이야. 됐어? 자, 예를 들어서 2의 약수는 4의 약수다라는 게 있다고 쳐. 자, 2의 약수 집합 뭐 있어? 1, 2가 있지. 4의 약수는 1, 2, 4라고. 그럼 이게 이거를 포함을 하지? 그러면 참이다. 이해가? 그리고 봐봐. P이면 Q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지. 만약에 이 명제가 내가 따져봤더니 확실하게 참이야. 그러면 화살표를 두 줄을 그어. 이해가? 한 줄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몰라. 근데 확실하게 참이면 두 줄을 긋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부등식은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직선 그려야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있어. 그리고 얘는 0부터 1까지다 라고 한다면, 자 봐봐.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하니? 아니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그럼 이건 거짓인 거야. 포함이 안 되니까. 자, 일단 이거를 집합으로 제곱해서 1 되는 게 뭐 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있고 이쪽은 1밖에 없지. 자, 그럼 이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나? 안 되지. 마이너스 1은 이쪽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거야. 난 거짓 X라고 표시할게. 자, 틀렸고. 자, 이런 게 중요해. 봐봐.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대. X랑 Y가 더해서 0보다 큰 거를 집합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제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는 쪽보다는 틀린 쪽으로 예제를 들어줘야 돼. 대부분 다 명제들은 맞아 보여. 그러니까 이건 이제 틀린 걸 예를 들어야 돼. 자, 더해서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다. 즉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황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x가 8이라고 치고 y는 마이너스 5라고 치자고. 그럼 얘는 더해서 0보다 크긴 해. 하지만 곱하면 0보다 작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써놔. 발례라 그래. 뒤에 가면 배울 거야. 발례라는 거는 거짓인데 근거를 들어주는 거야. 발례 찾는 문제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걸 발례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거짓이다. 자, 세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자, 우리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게 플러스면은 이렇게 나오지. 아니다. 배운 대로 하자. 얘가 0 되는 값 0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라 그랬지. 그래서 1번 구간, 2번 구간으로 나누라 그랬어. 자, 1번 구간은 0보다 작은 구간이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음수로 나온다고. 정리하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래서 1번 구간하고 겹치는 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구간에서는 0보다 크니까 양수로 나오겠지. x가 1보다 크다. 그래서 2번 구간과 겹치는 거
생각해보면 이거라고. 자, 근데 요건 어떻게 알지? 요건 2차 부등식 배웠지.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두 개 나온다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수직선 그려보면 각자 0 되는 값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고 크다면 바깥쪽 안쪽? 바깥쪽이야.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거랑 여기 써있는 거랑 같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참인 거지. 4번도 요거 풀어보면 되지. 요건 방금 설명해 줬으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1보다 크다란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을 해야 돼. 근데 까만색이 뒤에 있는 거다. 까만색 안에 빨간색이 그려지나? 아니지. 이건 완전 정반대지. 4번은 틀렸지.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약간 언어로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딱 집합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 이거는 말로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경우는 특히 관계를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봐봐. 내각기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자, 내각 다 직각인 사각형이 뭐가 있지? 직사각형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정사각형도 있어. 근데 집합으로 따지자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가 있고 여기는 그냥 정사각형밖에 없고. 자, 그러면은 뒤에가 앞에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안 되지. 이건 거짓이다. 그다음에 1번 미줄 쳐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다. 여기 이면에 동그라미 쳐봐. 이 모든 명제들이 다 이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보통의 경우가 이면이 들어가. 여기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우리 저번에 집합 그 배수 집합 배웠지. 3의 배수 뭐 있어? 3, 6, 9 이렇게 되지. 6의 배수는 6, 9, 12 이렇게 되지. 자, 누가 더 크니? 3의 배수가 더 크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집합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얘는 이거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 근 구하면 뭐 나오냐? 집합으로 따지면 1하고 2지. 자, 그래서 1하고 2가 요 사이에 들어가나? 1도 되고 2도 되지? 요거는 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가 되는 건 오히려 좀 쉽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3번 같은 거거든. 3번은 그냥 예제를 아예 그냥 외워야지 풀 수 있지. 못 외우면 못 풀어 이거 아예. 봐봐. x랑 y가 무리수면 두 개 더한 것도 무리수다. 그러니까 얘는 의도가 뭐냐면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냐면 무리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루트 얘기하잖아. x를 루트 2라고 하고 y를 루트 3이라고 해. 더해봐야 루트가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도가. 그런데 이거 예제를 내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x가 루트 3이야. y를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자. 그럼 두 개 더하면 뭐야? 0이야. 0은 무리수야? 아니야, 유리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거짓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써놔. 뭐라고 써? 반례라 그래. 반례가 무슨 뜻이라고? 거짓을 근거할 수 있는 예인 거야. 반례.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외워야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 여기. 뭐야? 얘를 한번 밑줄 쳐봅시다. 자, not p이면 not p가 어디야? not p면 p가 아닌 거지. p 여집합. 자, 까만색이 not p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집합을 한번 써볼까? 뭐 있지? 4, 5, 6, 8, 10이지. 이게 이제 not p야. p 여집합. 집합으로 따지면 그렇고, q는 q 집합은 뭐야? 1, 4, 5, 7, 8이지. 그래서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래. 거짓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지. 포함 관계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왜 얘가 얘를 포함 못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누구야? 4는 있어. 5도 있어. 근데 누가 없어? 6이 없어. 그리고 뭐도 없지? 10도 없다 이거지. 그걸 쓰는 거야. 6하고 10.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안 된다, 거짓이다라는 거 근거를 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반례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반례다. 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집합으로 한번 바꿔볼까? P의 여집합이고 이쪽은 그냥 Q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걸 찾으라는 거야. 자, 근데 미리 얘기하면 이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성질 부분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번 봐봐. 1번은 Q가 P를 포함을 하는 거지. 일단 이걸 집합으로 먼저 그려놓고 이 내용, 이 관계가 여기에 맞는지를 봐야 돼. 자, Q는 이만큼이야. 자, P의 여집합은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지. 자, 그럼 Q에 이 색칠한 부분이 다 들어가나? 안 되지? 땡.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이거야. 얘는 어떻게? P가 Q에 포함되는 거야.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이 바깥쪽이야. 이 색칠한 부분이 Q에 포함되나?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자, 3번을 뭐라고 하지? 교집합이 없는 거 뭐라고 했었지? 이 관계를 딱 단어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지. 그게 뭐야? 서로소라 그랬었지. 서로소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은 여기야. 이 색칠한 부분 안에 이 색칠한 부분이 Q에 포함되냐? 이건 사실 반대지.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리지. 다음 4번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P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P랑 Q가 있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존재가 있었지. 근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버리면 4번이 없는 거야. 이 상황인 거야.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 Q에 포함되냐? Q에 포함되지. 맞는 거지. 자, 5번은 P랑 Q랑 같다? 이건 그냥 합쳐서 써주면 돼, 집합을. 그럼 P의 여집합은 여기란 말이지. 이 부분에 Q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집합 그려놓고 이 관계가 맞나를 하나씩 다 해봐야 돼. 자, 일단 명제 P가 있고 조건이지. 자, 조건 P랑 Q가 있는데 이렇게 된대. 자, 이건 무슨 뜻이야? P이면 Q이다. 참이래. 그리고 집합으로 따지면 P집합이 Q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Q집합이 포함되게 만들려면은 얘를 조금 더 바깥쪽에다 그려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A부터 10까지 이렇게고, P는 요 안쪽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이렇게 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문자가 마이너스 3분의 A의 존재는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지. 자, 중요한 게 있어. 등호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랑 똑같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래도 포함을 하긴 하지.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됐어? 자, 이쪽은 어때? A는 10의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등호도 들어가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이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건 적어놔. 거기 밑에 보면 받아 적으라고 써있지.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냐면, 만약에 이쪽이 바깥쪽이고 까만색이 바깥쪽이고 파란색이 안쪽이라고 치면은 네 가지 상황이 나오거든.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쪽을 바깥쪽, 이걸 안쪽이라고 할게. 이렇게 둘 다 색칠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A고 얘가 이제 B잖아. A가 B의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같아도 돼. 얘가. 그다음에 이쪽은 바깥쪽이고 이쪽은 안쪽이잖아. 안쪽은 색칠돼 있고 바깥쪽은 비어 있다. 그래도 등호 가능해. 됐어? 자, 둘 다 비어 있다. 얘도 등호 들어가는 거 가능해. 근데 말을 잘못했다. 자, 지금 이제 요 상황 있지. 안쪽은 색칠돼 있는데
바깥쪽은 비워져 있는 상황 제외하고는 다 돼. 얘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A랑 B랑 같다고 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깥쪽이 안짝보다 더 크다라는 개념인 거야. 이게 포함 관계가. 그러면은 바깥쪽이 안쪽에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많아야 돼. 근데 만약에 A랑 B랑 같아지면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 B라는 숫자가 파란색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까만색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까만색이 더 커야 되는데, 큰 집합이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얘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이해해. 지금처럼 이렇게 부등식에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 이거 크다 작다 이거 하는 건 어렵지 않아. 등호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거든. 근데 안쪽은 색칠돼 있고 바깥쪽이 비어 있는 상황 빼고는 다 등호 붙여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결론은 아무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면 부등호 바뀌고 A는 6보다 크거나 같고 A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지.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6, 7, 8, 9, 10이 되겠지.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참이고 어떤 경우에 이제 거짓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가 참이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 명제는 거짓인 거야. 완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같은 경우는 양수, 0, 음수가 있거든. 양수 제곱하면 양수겠지. 0 제곱하면 0이지. 음수 제곱하면 양수지. 그래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개라도 틀린 게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가 거짓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단 한 개라도 거짓인 상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명제인데, 모든 소수는 홀수다. 소수에 뭐 있지? 불러봐. 2, 3, 5, 7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소수는 홀수로만 돼 있어. 근데 누구만? 2만 짝수야. 그래서 이 명제는 2 때문에 거짓인 거야. 그리고 저번에 배웠지만 거짓인 이유가 뭐야? 반례가 2다. 반례까지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명제래. 모든이 포함된 거. 자,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제 같은 경우는 참이 되려면 한 개만 참이면 돼. 그러니까 완전 반대인 거야. 하나만 맞아도 참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이 들어간 명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다고 아까 설명해줬지?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안 돼. 근데 0은 성립이 된다 이거야. 언제? x가 0인 것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명제는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자, 반대로 그럼 거짓인 경우는 다 틀려야 돼.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제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y제곱도 마찬가지야.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둘이 합쳐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이건 한 개도 맞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인 거지. 자, 어떤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이거다. 자, 이거 계산해봐. x 얼마야? 6이지. 자, 어떤이 무슨 뜻이었어? 한 개라도 맞으면 돼, 그지? 그러니까 x에 양의 정수 6이 들어가면 이 명제는 맞는 말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 거야. 하나라도 맞으니까 6만. 그다음에 어떤 무리수에 대해서 이거 정리해볼까? x 뭐야? 마이너스 루트 2지. 그러면 어떤 무리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에만 이게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얘는 맞는 거야. 참. 자, 어떤을 쭉 이어 어떤 이게밖에 없네. 자, 그럼 모든으로 한번 가볼게. 모든 어떻다 그랬어? 거짓이 되려면 다 틀려야 돼. 자, x 제곱하면 0보다 크기도 하고 같기도 하지. 맞네. 이건 참인 거야, 그지? 거짓이 아니라.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언제? x가 0이고 y도 0일 때.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경우도 있겠지. 아, 이거밖에 없구나. 딱 요 하나밖에 없지. 반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 거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고, 그다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랑 y랑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러면 제일 작은 게 1, 1이잖아. 그러니까 더하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말이 돼버리지. 이것도 참인 거지. 거짓인 건 4번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이랑 어떤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과 모든이 헷갈릴 때가 있다고. 차근차근 생각해야 돼. 차근차근. 자, 지금 배울 거는 명제 역이라는 걸 하나 배울 거야. 역하고 대우라는 걸 배울 건데,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 이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해가지? 자리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명제가 2의 약수는 4의 약수다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꿔서 4의 약수는 2의 약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감? 자,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지금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사라졌어. 근데 설명해 줄게. 자, 2라는 게 있어. 2는 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 였잖아. P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not P. Q를 부정하면 not Q가 된단 말이지. 이해감? 2라는 게 있었어. 근데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어. 자, 그러면 역과 2를 합친 걸 대우라 그래. 그럼 어떻게? 그 가정결론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not Q이면 not P다인 거야. 이해감? 그러니까 모든 명제들이 다 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2는 앞으로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설명해줬지만 안 배운다. 그래서 역과 대우만 알면 돼. 다시 한번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정과 결론 자리를 바꿔줘라. 바꿔주면 돼.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바꾼 다음 부정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약수는 4의 약수다니까 4의 약수다를 부정하면은 4의 약수가 아니다지. 2의 약수다를 부정하면 2의 약수가 아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역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대우는 약간 좀 안 와닿는 게 뭐냐면 부정을 했기 때문에 말이 좀 약간 이상해 버리지.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네. 이 대우가 되게 좀 쓸모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밑줄 쳐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 이거의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거 부정하면은 x는 3이지? 그리고 얘 부정하면 x제곱은 9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물어볼게. 이게 보기 편해? 이게 보기 편해? 이쪽이 훨씬 낫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거야. 내가 명제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이거를 아예 그냥 뒤집어 버려서 반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대우를 내가 계산해봐서 x가 3이면 x제곱은 9다. 맞지? 대우가 참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그 명제도 안 봐도 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하라고 했어. 근데 명제를 해봤더니 그 명제가 참이야. 그럼 안 봐도 대우도 보다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랑 어떤 명제랑 그 명제의 대우는 참거짓에서 같이 하는 거야. 이해감? 자, 여기 이면 동그라미 쳐봐. 이면. 자, 역 한번 써볼까? 역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자리 바꾸는 거야. 요거 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자, 대우 한번 해볼까? 대우는 어떻게? 자리 바꾸고 이제 부정도 같이 하는 거지. 자,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야? 작다야. 등호도 없애주는 거야. 이거이고 x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자, 그리고 봐봐. 여기 이고였었지. 그럼 뭘로 바뀌어?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의 개념이었거든. 얘도 바꿔줘야 돼. 이거야. 그래서 참거짓을 한번 얘기해보래. 일단 명제부터 한번 볼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y도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합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러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참일 거다. 이걸로 판단하기가 조금 그래. 또는이면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걸로 판단했을 때 참이니까 대우도 뭐다? 참인 거야. 자, 그럼 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x랑 y랑 더해서 2보다 크대. x랑 y랑 합쳐가지고 2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어. 0하고 2도 가능은 하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지. 근데 꼭 이거 해야 돼? 이런 뜻이야. x랑 y랑 합쳐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 1보다 커야 되고 y도 1보다 커야 돼? 이런 뜻이야. 얘 말고도 다른 상황도 있지. 그러니까 이 역은 거짓인 거야. 이해감? 여기 이제 반례가 되는 거지. 자, 얘는 요거 꼭 알고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자주 나올 거야. 둘이 곱해서 0이다. 어떤 뜻일까? 그치, 둘 중에 하나가 0이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좀 정리해서 쓰자면 A는 0 또는 B는 0이야. 이거 되게 자주 나올 거야. 네가 시험 문제 풀 때 A 곱하기 B가 0이다? 이거 A는 0 또는 B는 0 바로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고 그때가 생각하면 늦어. 틀려. 자, 그러면 A는 0 또는 B는 0이면 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틀린 거야. 거짓. 자, 이거를 집합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A는 0이다라는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할게. B는 0이다라고 하는 집합을 B라고 할게. 자, 또는이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또는 합집합이야. 자, 그러면 A는 0은 뭐야? 그냥 A란 말이지.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을 해야 참이야. 근데 포함 못하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얘는 요거는 풀 수 있지.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쪽 이거란 말이야.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이 큰 거야? 이쪽이 큰 거야? 앞에 있는 쪽이 더 크지. 이게 안 되지? 틀렸지. 2번도 거짓. 자, 3번은 A랑 B랑 합쳐서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 다 1보다 작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가 2면 얘는 1보다 작을지 몰라도 얘는 1보다 크지. 이렇게 되면 또 거짓이 되는 거야. 이건 반례를 된 거야. 자, 여기는 A가 0이 아니야 또는 B도 0이 아니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또는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 B는 0이야. 그 다음에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야. 또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이 세 가지 말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A제곱 B제곱 0보다 큰가? 지금 둘 다 0이어야지 얘가 0이 될 수 있거든. 그게 아니면 다 양수 나온다고. 그럼 맞는 말이네. 돼. 이것도 마찬가지지. 둘 다 0이 아니면 당연히 제곱해서 0보다 크지? 0이 0일 수도 없는 거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맞는 거지. 이게 참이지. 4번. 자, 5번. A랑 B랑 더해서 짝수야. 자, 더해서 짝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홀수 또는 짝수야. 이것도 홀수 짝수 개념도 자주 나오거든. 알고 있어야 돼. 홀수 또는 이제 짝수인데 A 곱하기 B가 홀수다라고 돼 있거든. 곱해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홀수밖에 없어. 곱셈할 때는 짝수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짝수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거짓인 거지. 34번을 보면은 x 더하기 y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또는이 나오는 상황보다는 그리고가 나오는 상황이 문제 풀기가 좀 더 쉽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명제로 푸는 것보다는 대우를 푸는 게 조금 더 쉽다 이거야. 그래서 대우로 한번 바꿔볼게. 대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x가 a보다 크다. 의 부정은 x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뭘로 바꾼다? 그리고 그 다음에 y가 1보다 크다는 작거나 같다. 이면 요거는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대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은 얘도 뭐야? 이게 참이다 이거지. 근데 이건 단순해.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 두 개 합친 게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뭐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우로 풀어야 되고 대우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제로 돌아가야 돼. 3단론법이라는 거는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 또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 그럼 결국 이게 Q가 중간에서 한번 겹치잖아.
그러면 처음 시작이 P고 마지막 끝이 R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로 새로운 명제가 탄생하는 거야. 이해감? 이게 3단 논법이야. 그래서 제일 유명한 3단 논법은 P는 소크라테스다, Q는 인간이다, R은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결국 죽게 되겠지. 이런 게 3단 논법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PQ, QR 연결돼.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참이라고 되어 있는 명제가 뭐야? P이면 Q이다지. 또 not R이면 not Q이다도 명제지. 두 번째, 이 명제들이 참이면 그 명제들의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이거의 대우 뭐야? 불러봐. not Q면 not P다겠지. 자, 요거의 대우는 Q이면 R이다지. 자, 그러면 여기 네 개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뭐 있지? P면 Q이고 Q이면 R이다. 그럼 결론이 뭐야? 3단 논법을 통해서 나온 P이면 R이다가 결론이 되겠지. 이해가? 자, 근데 이게 3단 논법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3단 논법도 그냥 명제이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가 뭐야? not R이면 얘도 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야. 자, 그럼 이제 고르기만 하면 돼. P면 R이다. 아까 있지? 맞고. not R이면 not P다. 어딨어? not R이면 여기 있네. 맞고. not P면 not R이다 는 없지. not Q면 not P다 는 여기 있지. 그럼 Q이면 R이다, Q이면 not R이다 는 없지. 세 개가 정답이지. 자, 이것도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 집합 쭉 한번 써볼까? 자, 참인 집합이 이거 not Q이면 not R이다, S이면 not Q이다. 자, 이거의 대우 명제 한번 써볼까? 뭐 있어? not Q이면 not P이다. 또 이거는 R이면 Q이다. 그 다음에 Q이면 not S다가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이거 요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일단 보이는 대로 먼저 할게. P이면 Q이다, Q이면 not S다니까 뭐? P이면 not S이다 하나 또 보이고, 또 뭐 있을까? S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뭐야? S이면 not P다겠네, 그지? 또 없나? 뭐 잘 못 찾겠을 때 냅둬봐. 자, 그러면은 3단 논법에 있는 명제들의 대우도 참이지. S이면 not P던데,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둘이가 서로 대우 관계네.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 일단 냅둬봐. 자, 여기에서 그러면 맞는 거 한번 찾아보래. 요거 있어? 1번 not Q면 여기 있다, 그지? 1번. 그 다음 P면 not S이다, P면 not S가 여기? 고 P면 R이다. 지금 여기서 또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일단 P면 R이다니까 P로 한번 시작해보자. P면 not S, S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P면 Q, Q이면 not S 없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4번 한번 찾아보자. R이면 not S이다, R이면 Q이고 Q이면 not S다. 이렇게 둘이 하면 연결할 수 있지. R이면 not S다 가능하고, S이면 not P이다 여기 있지. 답은 3번이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내가 해놓은 것들 중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안 나와 그럼 찾지 말고 딴 거부터 해봐. 분명히 아닌 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명제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참인 상황을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떤 명제를 이렇게 두 줄짜리 명제를 확인한다. 그럼 얘는 100% 참인 거야. 이랬을 때 잘 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한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화살표가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황을 얘기한다. 됐어? 충분 조건. 자, 그럼 이제 반대로 P이면 Q이다가
요거를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어. 간단하게 그냥 치음만 쓸게. 충분 조건. 반대로 만약에 Q이면 P이다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Q이면 P이다가 참인 상황을 필요 조건이라고 해. 됐어? 자,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은 이게 다야. 뭘 새로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때를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될 때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야. 자, 근데 이제 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시중 교재에서 찾아보면은 P가 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막 이렇게 써놓거든.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는 저거 이해하는 거 굳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냥 이 화살표가 참인 경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이쪽 화살표가 충분 조건인 거 맞는 거 참인 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1번 P는 0보다 작다야.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Q는 이거야. 자, 이거는 근데 Q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절대값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두 가지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뭐야? EX는 0이다가 되니까 X가 뭐라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야. 자, 요거는 X가 없어지네. 이건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0은 0이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Q의 조건은 0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인 상황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그럼 얘는 0보다 작다, 음수인 상황만 있기 때문에 둘 중에 굳이 따지면 누가 더 큰 거야? Q 쪽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 이쪽이 P집합, 이쪽이 Q집합 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참이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화살표를 한번 보자고. 이쪽 화살표는 충분 조건은 맞는 거지.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반대로 간다고 치면 X가 0 또는 모든 실수야 라고 한다면 X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지금 확실하게 이쪽에 P집합, 진리집합이 P, 이쪽은 Q였을 때 확실하게 Q가 P를 포함하지.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게? 안 되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에 맞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줘야 돼.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오른쪽만 이제 참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던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바꿨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있어. 자, 요렇게 되면은 무슨 조건인 거야? 요게 충분 조건.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무슨 조건? 이건 필요 조건인 거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쪽도 거짓이고 이쪽도 거짓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조건도 없는 거야. 이름이 딱히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P이면 Q이다도 맞고 Q이면 P이다도 맞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개를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 됐지? 수학에서 필요한 내용은 이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인 건데 봐봐. 이게 P이면 Q이다도 맞고 Q이면 P이다도 맞으려면은 어때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하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볼게. 자, 2의 배수는 짝수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치자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2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맞는 말이지. 반대로 짝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이렇게 완벽하게 두 개가 같은 말일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지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앞뒤가 같은 말을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까 하던 거 1번은 아까 해줬고 이제 2번 한번 보자고. 자, 2번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지금 이제 이게 문제 특성상 어떤 조건의 상황이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얘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사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일단 P의 조건은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 말은 x는 0, 자 그리고 y는 0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x 반드시 0이어야 돼, y도 반드시 0이어야 돼. 둘 다 동시에 0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q는 어때? q도 이게 절대값 같은 경우도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양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양수 또는 0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두 개 합쳐서 0이다? 이 말도 무슨 뜻이야? x는 0 그리고 y도 0이라는 뜻이야. 둘 다 동시에. 자 그럼 봐봐, 결론만 놓고 보니까 어때?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지? 이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이건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야. 자 이거 맞냐 틀리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맞냐 틀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이 같아야 돼. 정삼은 세 변이 같아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선분이 두 개가 같다는 뜻인데 나머지 선분이 다른 것들하고 같을지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정삼각형은 이등변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이거는 셋 다 같으니까 두 개만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자 여기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고르래. 필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 즉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똑같은 거 찾으면 돼.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해석만 확실하면 돼. 자 일단 P부터 기억의 P. P는 절대값이지. 절대값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절대값 그러니까 숫자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이게 P. 다음 Q는 마이너스가 1보다 작다지. 그러면 이게 지금 얘가 얘를 포함을 하는 거지. 그러면 화살표 관계가 어때? 이쪽은 맞는 거지? 그럼 이쪽은 아닌 거지. 무슨 조건? 충분이다. 기억은 땡. 니은은 자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게 절대값이 플러스 플러스로 나온다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와도 이렇게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x는 마이너스 y랑 같다야. 마이너스 플러스 나와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 개인 거야. x랑 y랑 같을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y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인데 이쪽에 있는 그 합차 공식 넘겨서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거 0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y다. 요거 0 되는 값 x는 y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조건이 여기 두 개였거든. 이쪽도 조건이 두 개지. 똑같네. 이런 게 필충인 거야. 이게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집합이 두 개짜리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학교 시험에는 세 개짜리가 되게 많이 나와.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니까. 이거는 얘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x 빼기 y가 0이 돼야 되지. 일단 잠깐만 요거 말고 기본적으로 괄호 두 개가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인 거 또는 얘가 0인 거야. 이해감?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0이 된다는 건 x 빼기 y가 0, 즉 x랑 y랑 같다. 또는 이쪽 y랑 z랑 같다야. 이 또는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첫 번째, x랑 y랑 같아. 그리고 y랑 z는 안 같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x랑 y랑 같지 않아. 그리고 y랑 z는 같아. 그 다음에 x랑 y는 같아. 그리고 y랑 z도 같아. 이렇게 세 가지 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중에 요거 한번 봐봐. 얘는 뭐야? x랑 y랑 같아. 그리고 y랑 z도 같아. 그 말은 셋 다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Q에서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P 조건이 Q 조건을 포함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화살표는 이쪽만 맞는 말이지. 이쪽은 틀렸고. 결국은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제 특히 얘 이런 거 세 가지가 다 같다라고 하면은 x랑 y랑 z랑, 그러니까 x랑 y랑 같고 y랑 z도 같고 z랑 x도 같아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또는 아니고 그리고야. 이거 알아야 돼. 자 일단 요거는
일단 이거를 집합이래 명제로 바꿨을 때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가 일로 가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not r이면 p이다야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는 이렇게, 두 번째는 r이면 q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집합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r에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자, 2번은 r은 q에 포함된다지, 이거란 말이지. 이 두 개를 통해서 PQR 관계를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Q가 R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겠고, 문제는 이거거든. P가 R의 여집합을 포함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R의 여집합은 이제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을 P가 포함을 해야 된대. 그럼 어떤 관계여야 돼? 이거는 전체 집합이 P인 상황이겠다. 조금 특이하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Q가 R을 포함을 한다. 맞지? 이건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맞고. 자, 니은은 P랑 R 여집합의 합집합이 P래. 그러니까 즉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P가 더 크다는 거지. 이렇게. 자, 얘는 우리가 일단 차집합 뭘로 바꿔야 돼?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자, 이렇게 했을 때 P랑 Q의 여집합 중에 Q의 여집합이 더 작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야?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이걸 명제로 바꾸면은 not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 중에서 not Q이면 P이다가 있나? 3단 논법을 좀 한번 해보면 이거의 대우는 not P이면 R이다지, 여기는 not Q이면 not R이다. 그럼 이 중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 not, 여기 있네. 얘랑 연결되지? not Q이면 not R이고 not R이면 P이니까 not Q이면 P이다가 나오겠지. 여기서 3단 문법을 해보니까 나오네. 이게 지금 내가 이 관계를 집합으로 나타내려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집합을 명제로 바꾸면, 그러니까 기억을 명제로 한번 바꿔볼까? R은 Q에 포함된다를 명제로 바꾸면 R이면 Q이다지. 이게 명제로 바꾸면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P가 더 크다는 얘기였으니까 R 여집합은 P에 포함된다였지. 그러니까 명제로 바꾸면 not R이면 P다라는 말이지. 이해가? 집합관계를 명제로 바꾸면 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은 3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되고.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어떻게 해야 돼? 1번 P이면 Q이다지. 자, 2번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어떻게 하는 거야?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지. Q이면 R이다.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집합으로 한번 바꿔볼까? 지금 이제 P집합은 Q집합에 포함이 된다 라는 뜻이고, Q집합은 R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큰 게 누구야? R이 제일 크지. 그 다음에 이제 Q고, 그 다음에 이제 P가 되겠지. 얘는 깔끔하게 나오네. 이렇게. 근데 이거 보고 따지면 되겠지. P랑 Q의 합집합, P랑 Q 중에 지금 Q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냥 Q야. Q가 R을 포함을 한다야. Q가 R을 포함하나? 아니지. R이 더 크지. 그다음 여기는 P랑 Q의 교집합, PQ 중에 누가 더 작아? P가 더 작지. P는 R에 포함된다. 맞지? 자, Q랑 R의 교집합이니까 누가 더 작아? Q랑 R 중에? Q가 더 작지. P는 Q를 포함한다. 아니지. 자, R에서 Q를 빼면 남는 게 없지. R이 훨씬 더 크니까. R에서 Q구나. 이 바깥쪽에 남지. 잘못 말했다. 아무튼 P는 아니지. 그 다음에 이거 정리. 지금 여기 보니까 여집합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집합을 하나씩 분배해 볼게. 여집합 이거 바뀌고 여집합 하면 어떻게 되냐면 P 교집합 Q가 되겠고, 얘는 방향 바뀌고 이쪽은 상쇄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 교집합 Q가 누구야? 교집합. 작은 거니까 P지? P가 R을 포함을 해? 아니지? R이 더 크니까 땡.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 이 조건하고 이 조건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면은 이쪽 화살표가 맞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3이 0이다 0이 아니다 이게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은 0이 아니다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어? 포함관계가. 근데 이게 일단 말로 설명을 했을 때 지금 봐봐. 이 명제는 풀기가 잠깐만 이거를 좀 맞게 정리 좀 해보자.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다가 x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 라는 뜻이지. 결국 이 필요 조건이 이제 이쪽 화살표로 가니까 그 명제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명제에서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 나면 문제 풀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대우로 고치라 그랬어. 대우 어떻게 고쳐? 얘는 부정하면 0이다가 되겠고, 자 이쪽은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거야. 그럼 결국 이제 얘는 이거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건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니까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다. 그러니까 a 계산하면 4 나오지.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게 되려면은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 집합으로 그림 그려보면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p야. 그럼 q는 이게 지금 절대값 들어가 있지. 절대값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인 거.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그려야 되냐? 얘가 더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a는 여기, 플러스 a는 여기쯤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위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의 위치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같은 경우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줬지만 둘 다 색칠이면 등호 붙인다 그랬지? 여기도 이해가? 안쪽 색칠, 바깥쪽은 비어있는 거, 그거 빼고는 다 등호 붙이는 거야. 정리해보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은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둘이 공통범위 구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게 정답이야. 자 일단 이거 정리부터 3단 논법. 일단 문제에서 나온 명제는 P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자 이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쪽은 Q이면 R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단 논법 연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니까 P이면 R이다 연결할 수 있지. 또 이 명제의 대우 not R이면 not P이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참인 거야.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 필충은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도 있어야지. 자 Q이면 P이다 있어 없어? Q이면 P이다 얘는 없지. 이거는 없고 P면 Q이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야. 틀렸지. 자 니은은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지.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R이면 Q이다는 있어 없어? 이거는 없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는 있지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이쪽으로. 자 P이면 R이다 있나? 있지. 근데 반대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지. 지금부터 할 거는 증명이거든. 증명. 그러니까 증명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 단원에서 배울 게 두 개가 있어. 그 두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알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설명이야. 이제 자연수 전체를 설명했을 때 자연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가 있고 2가 되는 숫자가 있어. 이렇게 총 3개로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는 1, 4, 7 이런 식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2인 숫자는 2, 5, 8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는 3의 배수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연수 전체를 3이라는 숫자로 나눴을 때 세 가지의 숫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배수 판정법이라 그래. 이게 뭐 3뿐만 아니라 4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 자,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3k-2를 표시한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k라는 문자는 자연수야. 자연수 여기다 1부터 대입해봐. 얼마야? 1 대입하면 1이지, 2 대입하면 4지, 3 대입하면 7이지. 이해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3k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숫자는 3의 배수라는 뜻이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원래는. 이해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k가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집어넣으면 4부터 시작해, 1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3만 더 빼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 나머지가 2인 숫자들이니까 원래는 이제 3k 플러스 2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3을 빼서 3k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는 3의 배수기 때문에 그냥 3k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배수 판정법이야. 됐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로 나누면,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인 숫자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2k 플러스 1로 표시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1이 안 들어가니까 2를 빼서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꼭 k는 자연수다라는 말을 꼭 붙여 써줘야 돼. 자, 두 번째,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2k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증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야. 대우가 뭐였었지? 부정하고 자리까지 바꿔 역까지 해주는 그 명제인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명제를 푸는데 잘 못하겠어.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서 그 대우가 참이면 아, 명제도 참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안 풀릴 때. 자, 그러면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이 명제 그대로 풀기가 좀 어려운 게 n이 아니라 n제곱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 대우는 어떻게 써야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야. 부정해야 되니까. 아니면 n제곱은 뭐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봐봐. 이게 지금 자연수 전체를 이제 두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연수 전체를 설명을 할 때 1, 2, 3, 4, 5, 6, 7, 8, 9 모든 숫자를 다 해볼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연수 전체를 3의 배수라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첫 번째는 3의 배수일 때 뭐라고 써야 돼? 3k. k는 뭐일 때? 자연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있고, 또 하나는 n은 3k-2. 여기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은 3k-1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를 다 해봐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의 배수가 아니면이지. 3의 배수 아니라고 했으니까 2번하고 3번만 해서 맞으면 맞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배수 판정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자, 아무튼 간에 2번의 상황을 한번 보자.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라고 했는데 n을 그래서 3k-2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n제곱은 뭐야? 3k-2를 제곱하는 거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9k제곱 그 다음에 12k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보여주면 맞는지만 보면 돼. 자, 이게 3의 배수의 특징은
3이 곱해져 있으면 돼. 근데 지금 보면 요 두 개는 3으로 묶을 수 있지. 3k제곱 마이너스 4k에서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3의 배수로 볼 수 있는데 4는 3으로 나눠 떨어지나?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n을 3k-1이래. 그럼 이거 3k-1 제곱해봐. 어떻게?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때? 요 두 개는 3으로 묶을 수 있지? 근데 1은 3으로 못 묶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야 아니야?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이 자연수인데 3k랑 3k-2, 3k-1 전체 자연수를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의 배수가 아닌 상황이 2번과 3번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곱을 해봤더니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명제는 참이래. 대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우도 원래 명제도 뭐다?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 일부러 지금 똑같은 거 넣은 거야.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 일단 명제가 나와 있고 이 명제의 뭐는 대우는 이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야. 그러면 n을 뭐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3k, 그다음에 3k-2, 3k-1 총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빼고 이 두 가지를 증명해 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넣는다? 하나는 3k-2라고 놓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3k-2를 제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하면 그러니까 n이 이거 나니까 3k-2 이거 제곱해 보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거야. 4를 3 더하기 1로 쪼갠 거야. 이렇게 일부러. 그럼 이걸 3으로 묶어.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지. 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가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뒤에 요거는 3으로 묶이지만 뒤에 1이 남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닌 거 확실하지. 그 다음에 3k-1이면 제곱했을 때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라고. 요거는 3으로 묶었을 때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3 곱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 뒤에 1이 또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 되는 거고, 역으로 이제 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거지. 명제의 뭐야 이게?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귀류법. 우리 명제 증명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귀류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건데, 어떤 명제가 있어. 이 명제를 부정해. 뭐뭐이다라고 마무리가 돼 있는데 얘가 뭐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놓고 이 명제를 증명을 해봤을 때 얘가 거짓이 나와서, 그러면 원래 있던 명제는 참이겠네?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부정을 하면 앞에 있는 건 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뒤에만 바뀌는 거야. 어떻게 써야 돼? n제곱이 홀수이면 이 뒤에는 바뀌는 거지. 뭐라고 바뀌어야 돼? n은 짝수이다. 이렇게 부정을 해놓고, 자, 이게 n제곱이 홀수라 했잖아. 그럼 이제 n이 될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짝수 홀수로 나눈 걸 보면은 2로 나눴을 때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배수 판정법에 의해서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n을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또는 2로 나눴을 때 안 나눠 떨어지는 숫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n을 2k라고 한다면, 또는 n을 이제 2k-1이라고 한다면을 이제 두고 하는 거야. n제곱이 홀수래. 한번 제곱해볼까? 제곱하면 n제곱은 4k제곱이니까 얘는 짝수겠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밑에는 어때? 제곱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이제 2로 묶을 수 있지만 이 뒤에 1 때문에 짝수가 아니라 이제 홀수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n제곱이 홀수인 건 이거지. 요 상황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n은 뭐다? 짝수다라고 했는데 지금 n은 2k-1이면 짝수야 홀수야? 얘는 홀수지. 그럼 결국 명제가 틀렸네. 거짓.
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얘는 부정이 어떻게 될까?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n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3의 배수니까 일단 3k. 이것도 꼭 써줘야 돼. k는 자연수다. 그 다음에 n은 3k-1, 3k-2.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n 제곱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n 제곱하면 얘는 9k 제곱이니까 3의 배수 맞지? 얘는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으로 묶이지만 요거 때문에 3의 배수가 안 되지. 얘는 빼고 얘도 제곱을 해보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여기까지도 3으로 나눠지지만 여기 있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얘밖에 없어. 근데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돼 있지. 얘는 3의 배수 맞잖아. 근데 얘는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자, 방금 했던 그대로야.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다야. 자, 귀류법으로 증명한다 그랬어. 자, 부정하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야. 자,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럼 n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첫 번째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3k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서 또 봐줘야 될 거. 선생님 k가 왜 자연수가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이 k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 k를 자연수로 두면 3k, 3k-1, 3k-2로 가야 되는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는 0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야, k가 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쓴다면 옆에 k가 뭔지 쓰는 게 되게 중요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n 제곱이 3의 배수면 그러면 얘 제곱해봐. 9k 제곱이니까 이게 3의 배수지. 3의 배수인 건 사실 얘밖에 없어.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건 이렇게 두 개야. 그래서 n이 3k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제곱해보면은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으로 묶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는 더하기 1 했을 때 요거는 3의 배수지만 요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여기.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는 제곱했을 때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인데 4는 3 더하기 1이라고 해서 요 세 개를 3으로 묶은 거고 뒤에는 이제 1이 남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3이 묶여있기 때문에 3의 배수지만 더하기 1 때문에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므로 n제곱이 3의 배수다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원래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닌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빈칸 채우는. 자, 귀류법 이용해서 푸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되게 유명한 문제고. 일단 첫 번째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당연히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얘를 이제 귀류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정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지.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면 뭐라 그래? 유리수지. 유리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 유리수의 표현은 보통 이제 a분의 b로 표시를 하고 a랑 b가 이거 지금 다 중요해. 내가 써주는 워딩이 a, b가 서로소인 자연수다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 됐어? 이 말이 안 들어가면 틀려. 그리고 a는 또 여기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 뭐 자연수라는 표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 표현이 꼭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n분의 n이라고 하자고. 이건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n분의 n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mn은 이제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했을 때 m을 저쪽으로 보내면 루트 2m은 n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제곱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이걸 해석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잘 들어봐. m 제곱에다가 2를 곱한 게 n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즉 n 제곱에는 뭐가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으니까 n 제곱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2의 짝수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2의 배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n도 뭐야?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거든. 원래는 이 문제에서 지금 내가 밑줄 쳐놓은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그 명제도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이미 앞에서 한번 배웠지. 그래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간 거야, 이 문제에서. 근데 원래는 여기 사이에 요 사이사이에 요 한 줄, 요 다음 줄 사이에 얘를 증명하는 것도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문제에서는 너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간 거야. 근데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아무튼 n제곱이 2의 배수 짝수니까 n도 보다 짝수인 거야. 자, 그러면 n을 이제 2k 짝수니까 n을 2k라고 한번 놔보자. 이것도 이제 k는 자연수야. 여기 써 있으니까 생략할게. 자, 그래서 n에다 2k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2m 제곱은 4k 제곱이 되겠고 m 제곱은 2k 제곱이 되겠지. 자, 잠깐만. 그럼 m 제곱이 2k 제곱이면 2가 곱해져 있는 숫자네. 그럼 m 제곱도 뭐야? m 제곱도 2의 배수 짝수란 말이지. 그럼 m도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m도 뭐다? 2의 배수 짝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면 처음에 뭐라 그랬었지? a, b가 서로소라는 말에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거짓이 되는 거야. 이해감? 이게 만약에 빈칸 없이 그냥 쭉 서술형을 다 써야 되는 문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여기도 이제 증명해 줘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기선 결국 거짓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m, n이 2의 배수, 아니야 2의 배수가 둘 다 2의 배수라서 뭐였지? 서로소? 서로소라는 말의 가정이 모순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이 꼭 들어가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 이제 아까 써줬지? 2의 배수 짝수라고 써도 돼. 됐지?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야.